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진분수의 덧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모의 곱. 또 다른 방법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그냥 4와 6을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분모에 6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6을 곱하고 분모에 4를 곱하면 분자에도 4를 곱하면 둘을 24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통분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겠죠. 그 결과 24분의 10이 나왔네요. 근데 24와 10은 2로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즉 2로 약분하면 1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계산해 보면 4분의 1과 6분의 1,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예요. 그래서 4에 3을 곱해서 12를 만들었고요. 6에 2를 곱해서 12를 만들었어요. 분모에 3과 2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3과 2를 곱해서 똑같은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2가 되었어요. 분모가 같겠죠? 그래서 12분의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곱과 분모의 최소 공배수에 비교를 해본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서로 곱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서로 숫자를 큰 숫자로 곱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져서 덧셈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며 약분을 한 번 더 할 필요성이 대부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은 있지만 4와 6 같은 경우에 최소 공배수는 굳이 여러 번 반복하면 최소 공배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라는 거를요. 그러면 10이라는 거에만 맞춰서 4를 12로 만드는 수, 6을 12로 만드는 수만 찾으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계산 과정이 숫자도 적고 약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자주 애용해야 합니다. 분모의 진분수의 덧셈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대분수의 뺄셈도 있습니다. 대분수의 뺄셈 과정을 보면요. 자연수, 분수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연수, 분수 따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2와 3분의 1 더하기 이것을 2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로 분수와 자연수로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수를 계산하면 3, 또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5. 그래서 15에 알맞는 수를 만들었더니 3에 5를 곱해서 5. 그 다음에 5에는 3을 곱해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과 15분의 7이 되었는데 이 15분의 7은 뭐예요? 가분수겠죠? 대분수로 고치니까 1과 15분의 2가 되어져. 그래서 2를 3에 더하니까 4와 12, 15분의 12가 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분수로 고치는 걸 한번 볼게요. 가분수로 고치면 2와 3분의 1 더하기 1과 5분의 4는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7, 1과 5분의 4를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9가 되어요. 그 다음에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15이기 때문에 서로 곱하면 15분의 57에 35, 15분의 27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같기 때문에 자연수끼리만 더하면 15분의 62. 그래서 대분수로 고치면 4와 15분의 2가 되었죠. 가분수로 계산하는 것과 자연수 따로 계산하는 것 차이점을 보면 자연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따로 빼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분수로 계산하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서 계산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 숫자가 커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을 잘 인식을 해서 숫자가 만약에 작다면 또 크다면 잘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진분수의 뺄셈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분수의 뺄셈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과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8분의 7 빼기 4분의 3 같은 경우 분모의 곱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8 곱하기 4분의 7 곱하기 4 빼기 4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8, 4, 32, 4, 7에 28, 8, 4, 32, 3, 8에 24가 되어서 28 빼기 24는 32분의 4가 되었죠. 근데 32분의 4는 똑같이 3을 약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4, 1은 4, 4, 8에 32. 그래서 8분의 1이 되었죠.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면 8분의 7 빼기 4분의 3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8과 4의 최소공배수는 4에 2를 곱하면 8이 되죠. 즉 최소공배수는 8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분의 7은 그대로 놔두고 4분의 3에 각 2를 곱하면 8분의 6이 되었죠. 그래서 8분의 7 빼기 8분의 6은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것이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라는 거. 다음, 대분수의 뺄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게 바로 대분수의 뺄셈인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덧셈과 마찬가지로 자연수 따로, 분수 따로, 가분수로 계산하는 것 두 가지가 있고요. 자연수 따로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3과 3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하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4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하니까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작아요. 즉 4분의 1에 3분의 1을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수에서 2를 빌려와서 가분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4분의 1을 4분의 5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과 4분의 1이 2와 4분의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와 4분의 5가 되어서 2와 4분의 5 빼기 1과 3분의 2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연수 따로 분수 따로 계산하니까 2 빼기 1 더하기 4분의 5 빼기 3분의 2가 되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 빼기 2라니까 1. 그 다음에 4분의 5 빼기 3분의 2는 12분의 5 빼기 12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1과 15 빼기 8 하니까 7. 그래서 1과 12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가분수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분수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3과 4분의 1은 3, 4, 12 더하기 1에서 3분의 13이 되고 1과 3분의 1은 3, 1은 3 더하기 2는 3분의 5가 되었죠. 즉 아까 이 과정에서는 4분의 1이 큰지 3분의 2가 큰지를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가분수를 빌려와야 했어야 됐는데 그냥 가분수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9 빼기 20 해버리니까 12분의 7이 되어서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분수의 뺄셈 같은 경우에는 뭘로 계산하는 게 좋다? 가분수로 계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진분수의 덧셈에서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분수의 덧셈에서는 가분수로 계산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분수의 뺄셈도 최소공배수가 좋았죠. 그 다음에 대분수의 뺄셈도 가분수로 계산하는 게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